다시 개념 쪽으로 가서 개차수열 볼까? 개차수열. 개차수열. 자, 먼저 개차수열을 하기 전에 또 개차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개차가 뭐냐면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개차라고 불러.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개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요 A2-A1 개차, A3 빼기 A2 개차, A4 빼기 A3 개차, A의 N-1 빼기 A의 N-2 개차, 그리고 AN 빼기 A의 N-1 개차. 오케이?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개차라고 부른다. 개차. 자, 요 개차들을 항으로 가지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이 개차들을 항으로 취해주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즉, 자, 여기서 수열 AN을 이용해서 개차 수열을 만들어 볼게. 그럼 이게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겠지. 이게 개차 수열의 두 번째 항. 여기 개차 수열의 세 번째 항. 여기 개차 수열의 N-2번째 항. 요게 개차 수열의 N-1번째 항이 된다. 그치?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개차라고 부르고, 요 개차들 항으로 취해주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값이 개차 수열의 첫 번째 항, 요 값이 개차 수열의 두 번째 항, 요 값이 개차 수열의 세 번째 항, 요 값이 개차 수열의 N-2번째 항, 요 값이 개차 수열의 N-1번째 항. 여기가 N-1번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첫 번째 항일 때 1이지. 오케이? 보여? 보이지? 여기가 된다. 이 개차 수열들의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또 개차를 만들 수 있지. 그럼 제2의 개차 수열 이런 식으로 불러. 계속 타고 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건 안 배워 어차피. 자, 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을 표현해 볼게. 자, 먼저 잘 봐야 돼. A2, A1에다가 B1을 더한 값과 같지. A1 더하기 B1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A3, A1에다가 B1 더하기 B2라는 결과지. A1에다가 B1이랑 B2를 더한 결과지. 그래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B2네. 네. 자, A4는 A1에다가 B1, B2, B3 더해주면 되지. 그럼 A4는 이렇게 되지.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자, 그렇다면 AN은 A1에다가 얼마큼 더해주면 돼? B1부터 B의 N-1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되겠네.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의 N-1 이렇게 되지. 자, 이건 수열의 합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시그마 DK K는 1부터 N-1. 이게 바로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한 결과야. 이해됩니까?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구한 수열 AN의 일반항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 엄청 중요하다. 정리하면 한 번 더 해줄게. 개차 수열만 존재할 수 있어? 아니다. 수열 AN이 존재해야 그 개차 수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 있어? 없잖아. 똑같아. 얘가 엄마, 얘가 아들. 이해됐어? 잠깐만.
설마 그렇게 측은지심한 표정을 말고 내가 더 민망해. 차라리 무시해줘 그냥.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쭉 안 될 거야. 이거 무조건 하고 가야 돼. 반대로 이것만 잘 되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 자, 다시 정리. 개차가 뭐라고? 인접하는 두 항의 차를 개차라고 한다. 인접하는 두 항의 차. 그러니까 뭐 A2-A1도 개차, A3-A2도 개차, A4 빼기 A3도 개차, AN-1 빼기 AN-2도 개차, AN 빼기 AN-1도 개차. 자, 그럼 개차 수열은 뭐냐면 이 개차들을 항으로 가지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수열 AN의 개차 수열은 당연히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N-2번째야, 얘가 N-1번째이겠죠. 오케이? 자, 요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A2는 A1 더하기 B1이랑 같지. 자, 그리고 A3은 A1 더하기 B1 더하기 B2랑 같지. A4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랑 같지. 그럼 AN은 N번째는 A1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를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K번장이 BK 수열의 1항부터 N-1번장까지 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나열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돼. 그러면 AN이 A1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요 나열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 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자, 내가 만약에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자, 개차 수열의 일반항 알면 요 시그마 계산할 수 있지. A1 더해주면 뭐 구할 수 있어? AN 구할 수 있네. 오케이? 그래서 요 관점을 알아야 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아들을 알면 엄마를 안다. 이런 느낌 진짜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 아들을 알면 엄마가 보인다. 엄마를 알아도 아들이 보인다. 알겠지? 그거랑 똑같아. 내가 이거 강의했을 저번 시간에 SN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AN. 그거랑 똑같아.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된다? 그래서 내가 말한 엄마 아들 비율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모계수열이야. 엄마. 알겠지?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해? 갑자기 추워? 갑자기 확 아파졌는데 갑자기 표정이. 선생님 뭐 때렸어 뒤에서? 자, 이거 개차들이 일정하면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 개차들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지. 맞지? 알겠어? 개차들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야. 개차 수열이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알겠지? 그냥 개차들을 이용해서 만든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게 아니다. 갔다 오시. 내가 정리하는 시간 3분 줄게. 계속 봐. 잘 걸 만들어. 계속 같이 해봐. 내가 하나만 안 할 거니까. 자,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특정 항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A10 해볼게. A1에다가 뭐 더하면 돼? 자, 머릿속에 상상해봐. E1부터 E9까지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되네. E1 플러스 E9 이렇게. 느끼는 거지. 뭐 A13? A1에다가 얼만큼 넣어주면 돼? 상상해봐.
B1부터 B12까지 더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다, 개차를. 쉬는 시간이야. 많이 힘내. 다음이 잘 듣고 있지? 자세가 지금 양아추위 자세인데 아니 오면 이어서 개념을 한 개만 더 할게. 자, 딱 한 개만 더 할게. 개념 설명. 자, 봐봐. 자, 방금은 지금은 이웃하는 구항의 차를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웃하는 구항의 비율을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지. 다시. 방금은 인접하는 구항의 차를 이용해서 수열을 만들었잖아. 그렇다면 인접하는 구항의 비율을 통해서도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자, B1이 뭐랑 같은 거야? A1분의 A2인 거야. 네? B2는 A2분의 A3, B3는 A3분의 A4, B의 N-1은 AN-1분의 AN.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수열 BN을 이용해서 또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을 표현해보자. 자, A2는 뭐랑 같아? A1 곱하기 B1이지. 그치? 자, A3은 뭐랑 같아? A1에다가 얼마큼 곱해주면 돼? B1, B2 곱해주면 되지. 곱하기 B1, B2. 자, A4는 A1에다가 B1, B2, B3를 곱해주면 되지.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B1부터 Bn-1까지를 다 곱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이해된다? 아, 근데 요런 이웃 인접하는 두 항의 비를 항으로 삼아주는 수열을 근데 이게 정확히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말이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몰라. 근데 그 개비수열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 개비수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비는 뭐야? 인접하는 조항의 비를 말하겠지. 개비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되겠지? 네, 요 갭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그냥 설명해 볼게. 이걸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갭이는 인접하는 구항의 비를 의미한다.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AN-1분의 AN. 요 갭이들을 항으로 삼아주는 수열을 갭이 수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요 갭이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AN의 각각의 항들을 표현해 보면 A2는 A1 곱하기 B1, A3은 A1 곱하기 B1 곱하기 B2, A4는 A1 곱하기 B1, B2, B3. 그러면 AN은 A1에다가 B1부터 B의 N-1까지 곱을 곱해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갭이 수열을 이용해서도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갭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수열 AN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됐지? 이 갭이들이 일정하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요 갭이 값들이 일정하면 등비수열이지만 일정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알겠지? 자, 한 문제 풀고 쉬면 두 문제나 풀고 쉬자. 바로 시작? 오케이? 한번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의견을 존중해 줄게.